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어떤 조사를 같이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종 적과 전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가 이제 6월 20일 적과를 하고 나면 이제 손해평가사 등이 투입이 되어서 착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과 후 착과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교재를 보게 되면 43페이지입니다. 자, 조사 대상을 보게 되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뜰봉암, 품목을 재배하는 모든 과수원 전체에 대해서 적과 후 착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재해는 없죠. 재해가 없어도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 적과 착과수는 언제 조사를 하는 조사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인 적과나 자연낙과. 자연낙과는 이제 스스로 떨어지는 거죠. 또는 뜰봉감의 경우에는 1차 생리적 낙과. 그러니까 감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그 자체 경쟁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리적 낙과가 종료된 시점. 그 시점인데요. 통상적인 이제 적과나 자연낙과 종료라고 하는 것은 그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 시군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무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나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나무는 이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소, 그 다음에 미보상 주소, 그 다음에 고사 주소,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소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A 품종, 재배방법은 밀식이고 10년생 나무입니다. 지금 두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면 B 품종 반밀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5년생을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품종의 사과를 재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 조사를 해보니까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가 220조가 되고요. B 품종이 140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보상 주수,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그 인수 조건에 따라서 유목이나 인수가 안 되는 인수 제한 품종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A 품종 220조,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해서 이 고사를 했거나 또는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예를 들면 10주, 그 다음에 보산원제로 고사된 나무가 예를 들면 6주, 그 다음에 수확불능 주수가 4주 이렇게 파악되고요. B 품종 역시 미보상 주수 20주, 그 다음에 고사 주수도 20주가 되고요. 수확불능 주수가 만약에 0주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품종별, 재배방식, 수령별로 파악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파악이 되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품종 같은 경우 220에서 20주를 뺐으니까 200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품종 역시 140주에서 40주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100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조사 대상 주수가 계산이 되면 이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수에 따라 가지고요, 농지 전체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니까 우리 150주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100단 자료에다가 7을 더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농 전체 적정 표본 주수가 10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주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주가 계산이 되게 되면 이제 이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적정 표본 주수는요,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해보게 되면 지금 총 10주가 표본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주 곱하기 총 조사 대상주 비례하는 거니까 총 300주, 조사주 300주입니다. 300주분의 A 품종의 조사 대상주수는 200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품종도 해보게 되면요, 총 10주 중에서 300주, 조사 대상주수니까 300분의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본주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주수가 산정이, 그러면 이제 이게 표본주수가 산정이 될 거예요. 표본주수를 산정할 때 만약에 표본주수를 산정을 했더니 좀 예를 들어서요, 표본주수를 산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 계산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여기가 3.27이 나왔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 상관없이 예를 들면 2.16이 나왔다 하게 되면 표본 산정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반올림 하니까 3.27주가 나오게 되면 우선 표본주수는 4주가 되는 거고요. 2.16이 나오게 되면 이게 3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본주를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정 표본주수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44페이지를 가보면요, 이런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지금 비례 배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여기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하기 힘든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계산된 이 표본주수의 합계는 전체 적정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할 때 10주가 되든지 11주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예로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를 보게 되면, 자, 품종은 지금 스가루, 반밀식 10년생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가루, 반밀식 20년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로 밀식 10년생, 부사 일반 10년생, 이 네 종류를 지금 과수원에서 섞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실제 가주수가 스가루 100, 반밀식 20년생도 200, 그다음에 홍로 100, 부사 150입니다. 실제 가주수가 되고요. 미보상 고사 수학 불능 주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실제 결과 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조사 대상 주수를 다 합치게 되면 550주가 되고요. 이 550주를 조사 대상 주수에 이제 비례해서 550주니까, 자, 550주면 총 조사 대상 주수를 다 합쳤을 때 550주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100단 자리에다가 5에다가 7을 더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표본주수는 12주가 되는 거죠. 12주. 그래서 이 12주를 이제 비례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루 반밀식을 보게 되면요, 제일 표의 오른쪽입니다. 적정 표본주수 산정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총 12주를 이 스가루 반밀식 10년생에 몇 주를 배정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총 조사 대상 주수 550주 분의 10년생 스가루가 100주니까 100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 표본 주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3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표 밑에 보시면요. 이때 적정 표본주 산출 예시라고 하면서 가로 안에 보면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하는 겁니다. 첫째 자리에서 1이든 2든 3이든 무조건 올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표본주 수를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품종별 재배 방식 수형별로 자 표본주 수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표본주 수가 A 품종의 표본주 수가 예를 들어서 6주가 나왔고요. B 품종의 표본주 수가 5주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본주가 이제 배정이 되게 되면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배정되고 나면 이 표본주 수를 조사 대상주 수에다가 간격을 띄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6주를 200주에서 6주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충 200 나누기 6 하게 되면 6, 3, 18이니까 역시 6, 3, 18이니까 한 32주나 3주마다 한 주씩 표본주 수를 선정을 하면 되는 거죠. 밑에 같은 경우에 100주에서 표본주 수를 만약에 5주를 정했다면 그러면 20주마다 한 주씩을 표본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본주가 선정이 되면 이제 표 밑으로 내려왔어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표본주를 선정을 하면 리본을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렇게 리본 붙인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그 다음에 재방식, 그 다음에 수령, 그 다음에 그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 과실수를 전부 다 세게 됩니다. 다 조사를 해서 현지 조사서와 그 리본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표본주가 5주였습니다. 자 A 품종부터 보면 A 품종이 만약에 표본주가 6주여서요. 그래서 6주에 달려 있는 과실을 다 세봤더니요. 이게 72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72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720개니까 결국은 평균을 내게 되면 한 주당 120개가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라면 200, 이러면 이제 A 품종의 전체 착과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B 품종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주 5주에 달려있는 걸 착과수를 다 세가지고 그걸 다 더했더니 예를 들면 400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400개가 나왔다면 평균을 내게 되면 한 주당 80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80개 곱하기 이게 100주라면 100. 이러면 이제 B 품종의 착과수가 나와요. 착과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A 품종 착과수와 B 품종의 착과수를 더하게 되면 과수원 전체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과수원의 착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6번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이제 그 과수원의 보상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된 과실 비율, 즉 미보상 비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착과수가 6만 개가 나왔다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착과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과수가 조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착과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죠. 그럼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착과감소 과실수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평균 착과수에서 이번에 적과 착과 조사를 한 그 개수를 빼면 이제 그게 착과함수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종 함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과수, 착과수를 적과후 착과수를 알아야지만 이제 비교를 해서 평균 착과수와 최대인정 비율이랑 비교를 해서 착과함수 과실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적과후 착과 조사를 보면서 적과후 착과 조사가 끝나면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미보상 비율을 확인한다라는 게 44페이지 밑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 비율을 조사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별표 2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교재를 보면요. 미보상 비율 표가 우리 교재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미보상 비율 적용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와 고추를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게 되고요. 표에 보니까 구분해서 미보상 비율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자, 미보상 비율을 잡는 경우는 세 종류입니다. 풀을 잡초가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잡초가 너무 많은 경우, 제초 상태를 분량을 가지고서 미보상 비율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보상하지 않는 재, 병충해가 많으면 미보상 비율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병충해는 계약자가 농약을 뿌리든지 해서 병충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병충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 미보상 비율을 찾게 되고요. 기타의 내용으로도 이제 영농 기술 부족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미보상 비율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의 근거는 제조 상태를 보고서 병의 총 상태를 보고서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보상 비율을 찾게 되는데 표 바로 밑에 내용을 보면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재 이외의 원인이 조사 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상태나 병의 총 상태 기타 항목에 따라 가지고 개별 적용한 다음에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초 상태를 일단 보면 제초 상태에 해당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초 상태를 보면 과수 품목은 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만 해당되는데 먼저 표에서 해당 없음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보면요.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분포가 되면 미보상 비율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흡은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이상이면서 40% 미만으로 잡초가 농지에 분포되어 있으면 이것은 미흡에 해당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흡에 해당되면 위에 있는 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면 미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초 상태를 보면 10% 미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10% 미만이라는 얘기는 1%에서부터 이 9% 사이에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를 하는 사람이 이 농지의 상태를 보고서 10% 미만에서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을 3%를 이다가 부과를 하든 아니면 9%를 부과하든 그 농지 상태를 보고서 그 상태에 맞게 미보상 비율을 요 10% 미만에서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불량으로 가보면 불량은 잡초가 농지 면적의 40% 이상이거나 60% 미만으로 분포된 경우 또는 경작불능 조사가 진행되는 건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서 영농활동 확인해서 비료나 농약 하신 그 영수증 같은 걸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뭐 농약을 여러 번 했는데 영수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증명 자료가 부족하면 그럴 때는 불량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량에 해당되면 제초 상태 기준으로는 20% 미만으로 미보상비율을 잡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20% 미만이니까 10%에서부터 19% 사이에서 그 농지 상태를 반영을 해서 적정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난 15% 이렇게 농지 상태를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매우 불량을 보면 매우 불량은 잡초가 농지 면적의 60% 이상으로 분포를 하거나 또는 경작불능 조사 진행권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은 불량인데 이 경우는 아예 없어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농활동하신 그 농약 영수 구입 영수증이나 뭐 비료 영수증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우 불량에 해당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표에서 보면 제초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미보상비율은 20% 이상으로 잡아요. 그래서 20% 이상이니까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비율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병해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충해도 보면 그 제초하고 똑같은 상태인데요. 병해충이 농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분포하게 되면 해당 없음. 20% 이상 미만이면 미흡.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남겼어요. 보면 40 이상 60% 미만이거나 경작불능 조사건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불량. 그래서 매우 불량도 역시 병해충이 농지 면적의 60% 이상으로 분포한 경우, 경작불능 진행권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위에 있는 표로 올라가서 그 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농지 상태를 반영해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재 273페이지를 보면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영농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일반적인 농업인에 비해서 부족했다든지 뭐 실수를 했다든지 등등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폐해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경우라든지 등등 그런 경우가 되는 걸 뭐 조방재배를 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농기술 부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272페이지로 와서 아까 그 표 바로 밑에 우리가 본 부분인데요. 표 바로 밑에서 미보상 비율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표 바로 밑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보산원재 이외의 원인이 조사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 부분입니다. 제초 상태, 그 다음에 병해충 상태 및 기타 항목에 따라서 개별 적용을 한 후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 3월 20일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가서 그 조사할 때 보니까 잡초가 많아가지고요.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예를 들면
5%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4월 2일에 또 보험사업 발생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미보상 비율을 보니까 이때도 잡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보상 비율이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향후에 보험금 계산할 때는 같은 사유, 잡초라고 하는 같은 사유를 가지고서 미보상 비율을 잡았을 때는 보험금 계산 시에 이 중에서 큰 값을 미보상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10%가 보험금 계산 시에 미보상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3월 10일은 잡초 때문에 미보상 비율이 5%가 적용되었는데 4월 2일은 잡초가 아니라 병해충으로 미보상 비율이 10%가 적용된다면 미보상 비율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잡초와 병해충이라면 합산을 하게 됩니다. 합산해서 미보상 비율은 1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미보상 비율을 부과할 때는 큰 값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개별 부과한 다음에 이 개별 부과한 걸 합산해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개별 적용 후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보상 비율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원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45페이지로입니다. 45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하고요.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는 착과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과가 줄어든 부분, 자, 10만 개 달리는 과손에서 적과 착과 수가 6만 개니까 착과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차기부담 감소량을 뺀 것, 그 감소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고 그다음에 보장 비율을 곱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가 실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고요. 가입할 때 가입 과중이 예를 들면 500g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 같으면 착과 감소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니까 10만 개에서 6만 개를 빼게 되면 4만 개가 될 거고요. 4만 개에다가 500g이니까 키로로 바꾸게 되면 0.5니까 결국은 2만 키로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착과 감소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키로가 이번에 줄었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착과 감소량을 구했으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려면 그러면 미보상 감소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는데요. 자, 미보상 감소량은 미보상 감소 과실수에다가 역시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둔 가입 과중을 곱하게 됩니다. 500g을 정했다면 우리가 이제 보험금 계산할 때는 키로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500g이면 이제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0.5kg 이렇게 킬로그램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공식이요.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그러니까 10만 개에서 6만 개 뺐으니까 4만 개입니다. 결국은 4만 개죠. 이 경우에는 4만 개입니다. 거기다가 맥스 미보상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냉해 피해로 인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면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했더니 미보상 비율이 5%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집중호우가 와서 다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면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했더니 미보상 비율이 10%가 되었습니다. 미보상 비율이 10%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미보상 비율 적용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기서 큰 값을 정합니다. 이 둘 중에서 큰 값. 그러니까 이거 10%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만 개가 줄었는데 그 줄은 부분이 이 계약자가 잡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또는 병의 충원로 인해서 줄은 부분도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6만 개가 돼버린, 즉 4만 개 줄어든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 4만 개 중에서 잡초 제거를 안 해서 병의 충원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은 이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산할 때 차감소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만 개 곱하기 차감소 곱하기 맥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게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미보상 주수가 있었다면 이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나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 보험으로 보장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니까 그런 손해 아닌 원인에 의한 거니까요.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보상 주수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이 과손에 달리는 개수만큼을 달려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보상 주수에다가는 한 주당, 미보상 주수에는 한 주당 이 과수원에 달리는 과실, 이걸 우리가 주당 평년 착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과수원은 한 100개 정도 달렸다면 한 주에 여기다가 미보상 주수가 6주면 6 곱하기 100에서 600개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소 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플러스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착과수 곱합니다. 여기까지가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되고요. 여기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더니 미보상 감수량이 이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6,000kg가 나왔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6,000kg만큼은 이제 보상금을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부분, 줄어든 양, 수확이 줄어든 양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일정 부분 그 비용을 부담하듯이 그게 바로 자기부담 감수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하냐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그 과수원의 기존에 되는 수확량, 그 과수원의
보험 가입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수확량, 이걸 기준 수확량이라는데,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가 이 기준 수확량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할 건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부담 비율을 정해둡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에다가 그 차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차기 부담 감소량이 됩니다. 그럼 이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착과수에다가 수확량이기 때문에요. 보험에 가입할 때의 가입 과중을 곱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기준 착과수가 나오게 됩니다. 기준 착과수는 어떤 걸 기준 착과수로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때는 적과를 하기 전에, 적과 전에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적과를 하기 전에,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착과 감소수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착과 감소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자, 적과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수가 없는 경우, 이 얘기는 착과 감소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적과를 하기 이전에 보호사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그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착과수로 보느냐면 바로 적과를 한 다음에 조사한 착과수가 바로 기준 착과수가 될 거고요. 적과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면 이럴 때는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플러스 이 착과 감소 과실수, 이 보험사고가 났을 때 이 과수원에 해당되는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한 것, 이게 이제 기준 착과수가 되는 겁니다. 착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준 착과수에다가 가입 과정을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되고, 기준 수확량에다가 차기 부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차기 부담 감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기 부담 감수량을 구해요. 그래서 차기 부담 감수량을 구했더니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3,000kg가 나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더니요, 3,000kg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2만 kg 마이너스 6,000 마이너스 3,000kg가 총 11,000kg죠. 그 11,000kg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 방법은 그러면 이 11,000kg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의 가격, 예를 들면 1kg에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할 때요, 우리 사과는 1kg당 보험에 가입할 때 2,000원으로 하기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이걸 다 빼게 되면 11,000kg 곱하기 kg당 가격 곱하기 이 중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50%만 받겠다 또는 70%만 받겠다. 왜냐하면 아직 농사를 끝낼 정도로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거나 한 단계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장비율 따라가지고 보장비율 50% 가입했다면 이 금액의 50%를 착과감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이 결정이 되고 나면 1차적인 보험금으로서 착과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착과감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이때요. 자, 평년 착과수가 10만 개였는데 적과를 한 다음에 착과수를 조사했더니 그 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이때 적과후 착과수가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짓다 보니까 보호사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착과수가 10만 개였는데 2만 개가
달려 있었다.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가 없는 걸. 원래 이 과수는 10만 개 달리는 그런 과수원인데 12만 개가 달렸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없으니까 착화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화감소 보험금까지 내용을 본 거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45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